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일단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기계에 영향도 미쳐서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손으로 띄거나, 그렇죠. 악성 조류가 있거나 보기 싫은 조류들이 있으면 손으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칼이나 아니면 수조 벽면 닦는 유리,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제거하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으로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물성치를 어떤 이상적인 상태, 아까 전에 균형이 깨어져서 조류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류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가장 이상적인 리프 시스템, 실제로 코랄 리프 같은 데 보면 아주 좋은 데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악성 조류들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그런 이상적인 수치로 만들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품이나 제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씁니다. 약품이나 제거하는 거, 악성 조류 제거하는 약품이나, 그 다음에 그런 거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일 수 있는데, 생물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 악성 조류를 먹어주는 어떤 생물들을 넣어주시거나 그럼으로써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 포스팅에 보면은 이제 그거 유리 닦는 걸로 제가 그거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 조절이라고 했는데, 경도 내지는 pH 맞춰주셔서 좀 이상적인 상황으로 맞춰주셔서 이거 되는데, 수질 산성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OTS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OT 신드롬, 올드 탱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수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산성화가 진행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가 산성화 된다. 코랄이 백화 현상, 코랄이 점점 허옇게 블리칭이 되면서 코랄이 점점 죽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이게 pH와 연관이 됩니다. CO2 농도하고 연관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pH, 산호를 좀 더 잘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산호가 잘 자라면 악성 조류들이 조금 덜 자라겠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pH를 이상적으로는 8.3 정도로 보고 있고요. pH 8.3 만들기 위해서 버퍼라든지 여러 가지 주기 해요. 근데 이제 버퍼를 올려주는 경우는 경도가 떨어졌을 때고, pH 자체, 뭐 CO2 농도 따라서도 떨어지긴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잡아줘야 되겠죠. 경도를, pH를. 그래서 버퍼라든지 마그네슘, 칼슘 같은 거 도징도 해주셔야 될 때가 있고, CO2 농도, 요거는 이제 스키머나 그런 걸로 조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명으로, 이거는 좀 아까 전에 말했던 물리적인 방법만큼 어떤 쉽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명 시간은 조절 보통 많이 해요. 1조시간, 6시간에서 12시간 만약에 조명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6시간으로 줄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1조시간을 변경을 시켜줘서 좀 약간 광합성하는 조류들, 악성 조류들이 광합성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색이나 시간, 그 다음에 파장 같은 걸 조절. 아까 전에 녹조류가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조명, 흰색은 모든 빛을 다 포함하니까 흰색이나 빨간색 조명을 줄여주시면 아무래도 녹조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런 빛을 약하게 해주면. 화학약품 처리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6개월 동안 생물이 없는 수조에서 계속 물만 돌리고 있었는데, 수조에서 환수도 안 하고 제가 매일 사료를 넣었어요. 생물이 없는데 사료를 넣었는데, 그렇게 일주일간 실험을 하니까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블로그 포스팅 동영상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생기는 경우는 저의 수조, 저의 환경을 볼 때 일단 물성치가
굉장히 낮은 pH가 굉장히 낮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한 7.6 6 정도였고요. 7.6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왜냐면 보통 7.7에서 8.2 보통 요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생긴 저의 수조, 실험 수조의 경우에는 7.6 정도였고요. 온도는 26도 똑같았어요. 환수 안 하면 일단 경도 떨어지겠죠. 환수 안 해서 그래서 pH의 문제였고 영양 염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사이클을 돌려줄 수 있는 박테리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하나는 이제 수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류가 강한 곳에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한 걸로는 두 가지 요건이 좀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거하실 때 그냥 약품만 넣었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이유일 수 있으니까. 항생제 처리, 에리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넣어서 그 가이드대로 처리를 하셔도 물론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전에 제가 실험했던 6개월 동안 실험했던 그거에서 보시듯이 전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수조에서도 생기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항생제 처리만 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어떤 약품 처리만 했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사이펀 그거 빨아들이는 거 그런 걸로 해주시고 환수도 장기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pH 같은 것도 맞춰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카퍼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여러분 큐프라민 처리 요거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F5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하시는데 조류 같은 것들 뭐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조류나 그런 경우에 약을 치면 조류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큐프라민이나 카퍼, 그러니까 카퍼라고 그러죠. 카퍼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조류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생제나 카퍼 트리트먼트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커퍼드 요광류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커퍼드라고 요광류라고 하는데 그리고 엠피포드 엽새우라고 하죠. 엽새우 내지는 이제 mollusk 연체동물 같은 거 넣어서 그러니까 조류들을 먹이 삼는 애들을 넣어서 그게 뜯어 먹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식물성 물고기 뭐 이런 거 넣어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가 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조류 그런 거를 걸러주는 혹시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좀 그런 영양분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보이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요거는 캐시너스 엘레건스라고 해서 블루레그 허비 크랩이라고 하죠. 요런 거 넣어주시거나 테노차이투스 하와니 넨시스라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 키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쉐브론탱이죠. 쉐브론탱 그런 것도 넣어주셔서 하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뉴트리언트 통제 인산염, 질산염 요게 이제 조류들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 하는데 사실 인이나 질소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단백질에서 질소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주는 먹이가 단백질도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수어 사료에 인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먹이 구성 성분 보시면 인도 나와 있는 거 있어서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퓨지움 같은 거 설치해서 없애주는 방식도 있는데,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하시죠. 이거 유산균, 여러분 그 유산균 요구르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로 이제 탈질화 박테리아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하는데, 여러분 뭐 아시죠? 뭐 물뽕, 바이오다이제스트 이런 거 이외에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마박 내지는 홍박, 뭐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 같은 거 하고 카본 소스 넣어서 탈질화 박테리아가 여기 요런 NO3-나 PO4- 이온 같은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서 제거해주는 방식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악성 조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저기 알려드렸는데요.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더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